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첫 시간이죠. 10일에 여러분들 10일에 교재 받으셨죠. 예, 교재 18쪽에 보시면 제1장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들 거기 그래프 한번 보시면 18쪽에 회차별 출제분포랑 봤더니 1회부터 10회까지 각 회차별로 문항수 언제 많이 나왔나 나왔고요. 전체는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약 24회 정도 기출된 챕터입니다. 이 챕터의 내용들 뭘로 되어 있나 조금 보시고 가셔야겠죠. 예, 이건 맥을 잡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예, 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기출은 약 23회 정도 됐고요. 예, 자,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이 뭐냐, 이 얘기가 첫 번째 얘기예요. 지식, 전문적 지식.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기술이 뭐냐, 지식이 뭐냐, 기술이 뭐냐, 윤리가 뭐냐. 예, 이 세 가지를 우리 전문성의 세 가지 핵심 요소라고 봐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문가다라고 한다면 지식, 브레인, 지식이 있어야 되죠. 이론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이론은 있는데 몸을 움직여서 적용할 줄 모른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손, 발로서의 기술. 그 다음에 그런데 마음이 자기 컨디션 좋은 날은 친절하게 잘하고 아닌 날은 막 그냥 언제 면담 끝나나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변함없는 어때요? 가치관, 윤리,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마다 윤리적 딜레마가 생길 수 있을 때 어떤 결정이 가장 건강한 결정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힘을 길러주는 것. 그래가지고 지식과 기술과 윤리, 이것이 전문성의 세 가지 구성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구성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지식의 기반이 뭐냐, 사회복지사는 어떤 것들을 주요 지식 기반으로 삼냐, 그 다음에 기술이라 그랬는데 기술이라는 게 뭐냐, 실천론과 기술론은 뭔 차이냐, 이거하고도 같을 수 있는데 기술의 개념과 특성,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유형과 내용 이런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윤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윤리는 실천론에서 더 디테일하게 다뤄지지만 여기서 가치는 뭐고 윤리는 뭐냐, 그 다음에 윤리강령이라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왜 이런 가치가 중요한가, 그 다음에 실천과 윤리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 윤리적 갈등, 딜레마가 생기거든요. 이 윤리도 맞고 이 윤리도 맞는데 어느 한 사례에서 하나의 윤리를 지키자니 다른 윤리를 지킬 수 없는 이런 딜레마에 어떻게 조정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 좀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전문성과 관련돼서 세 가지 핵심 요소 말고 다루는 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정체성.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들이 계기가 돼서 정체성을 갖고자 프로페셔널에 대한 열의를 가지게 되었고 어떤 노력들을 했고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갖췄을 때 그걸 전문직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장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이제 요걸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이 전체 내용이 한눈에 보기도 나와 있지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요, 저하고 20쪽부터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기반이에요. 거기 보시면 고수가 어드바이스를 해준 게 있죠? 예, 핵심이 뭐예요? 과학성과 예술성 뭔지 알아야 된다. 둘의 관계도 알아야 된다. 필요한 지식이 뭔지 좀 알자. 이런 얘기 했어요. 예. 첫 번째 1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기반. 옆에 기출 표시 봤더니 제법 기출이 높지요? 예. 사회복지 실천은 과학과 예술의 조화다. 예, 외우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뭐라고요? 사이언스 앤 아트인데 이 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화를 이뤄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과학에만 치중하면 거기 기계적인 수행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과학성만 강조하면 노인이 왔네, 노-53으로 처리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죠. 예, 인간은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과학성은 너무 딱딱해서 예술성만 가지고 한다면 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효과가 없을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성과 예술성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조화를 이뤄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어떤 단어 썼습니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자, 그러면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지요. 과학성과 예술성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과학성과 예술성의 관계는 종속적인 관계다. 하나가 하나를 종속한다 라고 하면 틀렸죠. 또 과학성과 예술성의 관계는 보완적인 관계다. 맞았죠. 과학과 예술성의 관계는 서로
조화로워야 된다. 맞았죠? 상호 의존성이 있다. 맞았죠? 그러면 과학성과 예술성은 서로 대립적이다. 틀렸죠? 예. 이런 여러분들이, 문제 내는 출제자는요, 조화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말도 쓸 수 있고요. 상호 의존적이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같은 동네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대립이다 라거나 하나가 종속적이다 하면은 전혀 다른 동네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잡으실 수 있어야 오지선다형을 잘 푸세요. 예. 공부는 했는데 그 단어 아니면 답이 아닌 것 같으면 안 되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셔야 되고요. 그 옆에 잠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3대 축이 나오죠. 이거는 실천의 3대 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전문가의 3대 요소, 프로페션, 전문직의 3대 요소라고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문지식, 브레인, 그 다음에 손과 발의 실천 기술, 그 다음에 가슴으로 대표될 수 있는 밸류, 가치.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1급을 따기 위한 노력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문적 지식에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과목이지만 그 전반적인 그거에 좀 더 초점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총체적인 사회복지사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려면 어때요? 지식과 실천 의지와 가치관이 세 가지가 배양돼야 되겠죠. 언제쯤 되면 될까요? 1급 따면 될까요? 아니죠. 평생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기반 했는데요. 이거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교재 20쪽의 과학성하고 그 다음에 21쪽의 예술성하고 같이 공부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성과 예술성은 항상 같이 간다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과학성은 뭘까요? 현상에 대한 관찰, 확인하는 기술이며 실험적으로 조사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적 기반 과학성이라는 것은 효과적 개입을 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검증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 효과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과학적 스텝을 밟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조사하고 가설도 세워보고 뭐 이런. 그래서 과학적 방법은 현상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접근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과학적인 노력을 하면 점차적으로 뭐를 할 수 있죠? 시행착오, 오류를 줄여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뭐를 하게 되죠?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입을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 자선이나 박애, 개인적 차원의 선행. 너 착해 보여. 사회복지하면 잘하겠어. 그거 넘으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선한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전문 영역으로서 내가 정말 사회복지사가 투입됐더니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려면 난 과학적인 책임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론과 과학적인 근거들이 뒷받침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1쪽으로 넘어가시면 그렇다면 그런 과학적인 과학성에 해당하는 요소들에는 뭐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조건과 문제에 관한 지식, 사회적 조건과 문제에 관한 지식 키우셔야 된다는 거죠. 신문도 보셔야 되고요. 흐름도 아셔야 되고요. 이런 사건이나 이런 현상이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미칠 영향이 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 사회 현상에 관한 지식,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지식, 실천 지식,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에 관한 지식,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옆에 잠깐 봤더니 과학성과 예술성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어떤 관계요? 대립적이라고요? 아니요. 하나가 우위에 있다고요? 아니요. 종속적이라고요? 아니요. 뭐라고요? 조화로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3번 보시면 나눔의 집 책이 잘 된 이유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위에서 말하는 과학성의 요소를 봤는데 현장, 실천 기술은 정말 현장 지향이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뭐에 관한 지식, 뭐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선 어떤 식으로 과학성이 나타나는지 더 구체적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학적 기반이 적용되는 예는 사람들이 사회적 기능을 나타내는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하고 분석하는 거. 또 새로운 기법을 만들고 새로운 실천 지침을 만들고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 또 연구를 계속하는 것. 또 계획과 준거틀을 위해서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 아이디어, 연구, 그 다음에 실천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교환하는 거, 이런 거. 그럼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거기 모든 예제는 초록색으로 해드렸죠?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 개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단위 사례 설계를 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그냥 막 밥만 준 게 아니라 프로세스 과정 평가를 했다.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 실제 욕구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을 수집하고 조사해봤다. 예, 그래서 뭐 파일럿 스터디도 해보고 뭐에 대한 돈은 만약에 무슨 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올해의 돈이 2천만 원인데 이 돈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택도 없는데 그렇다면 어떤 문제부터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두는 분석을 했다.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 객관적 관찰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과학성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저는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 문제들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사회복지사가 한 일이 과학성이냐 예술성이냐 아니면 뭐 개입의 성격이 틀린 것은 하고 4개는 과학성, 1가지는 예술성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 개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했다. 무슨 성이죠? 과학성이죠. 설문조사한 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관리했다. 과학성이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관련 척도를 활용했다. 과학성이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성의 구체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아까 어떤 얘기 드렸어요. 과학성하고 예술성은 같이 공부하는 게 훨씬 가치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술성이 뭔가 볼게요. 예술은 능숙한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특수한 기술로 학습만으로 배울 수 없는 직관적인 능력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학습만으로 배울 수는 없대요.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초보 사회복지사가 예술성, 직관 이렇게 그것만 일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술성은 제가 볼 때 숙련성이 있을 때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습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능력이에요. 자, 예술성은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퍼스널리티나 특성, 그 다음에 직관적 능력 등과 관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이 클라이언트에게는 A라는 이론이 요즘에 대세라고는 하지만 적용해도 효과가 별로 없겠다.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에게는 이 방법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하는 능력, 또 클라이언트가 왜 이렇게 내가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하는 노력을 해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방어성을 띨까? 이 방어성이 뭘까?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능력, 이런 것들이겠지요. 그래서 그 특징을 보시면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활동이나 개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충분히 이해, 공감, 그 다음에 원조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고 소통이 없으면 변화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 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저항이나 양가 감정 이런 것들을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변화로 이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계속 3번, 4번이나 말로는 교통이 막힌다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많이 지각을 할까? 이 지각의 함의가 뭘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고 포착하실 수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지식과 기술로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개입을 선택함과 동시에 그런 것들은 다시 말해서 뭐죠? 과학성이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의 창의성, 직관, 예술성이 필요하다. 과학적 지식이 완전할 수 없으며 각 상황이 각기 독특한 면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성과 예술성에서는 지극히 겸손해야 돼요. 과학성만 믿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예술성, 개인의 특수성, 고유성에 어떻게 이것이 반영돼야 되나 이런 것들. 그렇다면 예술성 기반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첫 번째, 원조 관계를 형성하는 전문적 관계 형성 능력이에요. 라포를 형성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청소년 쟤네들 뭐 치마 짧게 걷어 입는 아이들 빠네 그러면 내가 관계 형성 못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빠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빠는 게 너무 많은 선입견이 너무 많으면 나는 전문적 관계 형성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괴로움에 몰입하고 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려는 컴패션의 능력. 동정의 능력. 여기선 가벼운 동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용기. 어때요? 인간의 고통, 이런 것들, 파괴적인 어떤 행동에 직면할 수 있는 힘, 감정이입, 그 사람의 그 입장이 되어보는 거, 온화함, 진실성, 그 다음에 상상력, 한두 가지가 아닌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가족치료 이론은 엄청 머리에 꿰는데 그 케이스의 가족에 적용이 안 된다면 안 되겠죠. 이 케이스가 보이는 이런 문제들은 적어도 4세대 정도의 가계를 그려봐야겠다. 이건 되게 세대 간에 뭐가 보이는구나 한다면